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이 이긴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가지 근거에 기인해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최종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자만하면 안 되고 방심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믿고 지금이라도 더 주위에 당원 투표하자. 또 혹시 여론조사 전화 오면 끝까지 잘 받고 응답하자. 그렇게 우리가 힘을 내면 반드시 이긴다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의힘의 본경선은 5대5, 국민 여론조사 50%, 전 당원 투표 50% 비율로 진행이 됩니다. 앞선 1차 경선과 2차 경선에서는 당원의 투표 비율이 각각 20%와 3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정치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1차와 2차 경선에서 당원 투표만 따져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2위와 거의 더블 스코어 2배 이상의 차이일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한 당원 투표의 어떤 이 절대적 우위가 본 경선에서 갑자기 바뀔 일은 없겠죠. 그리고 20%와 30%였던 비율이 50%로 늘어난 점도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예견케 만드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봐도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떤 여론조사 기관을 막론하고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최소 20% 이상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악재가 터져도, 어떤 뉴스가 있어도, 어떤 방식의 조사라도 윤석열 후보가 일관되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홍준표 후보에게 20% 이상 앞서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번 3차 본경선에는 신규 당원들이 대거 투표권을 얻으니까 그 신규 당원의 민심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치를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제가 방송마다 또는 기자들 만날 때마다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신규 당원의 존재 때문에 3차 경선, 본경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1차와 2차보다 더 많은 당원들의 표를 받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3차 본경선에서 투표권을 얻은 신규 당원들은 8월, 9월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분들입니다. 8, 9월에 입당한 분들은 2차 경선까지는 투표를 하지 못했어요. 전 당원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죠. 그랬던 분들이 이번 본경선에서만 참여할 수 있게 된 건데, 여러분, 8월, 9월에 입당한 신규 당원의 절대 다수는 윤석열 후보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고 싶어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7월 30일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그 전까지 윤석열 후보가 과연 국민의힘에 입당할까? 혹시 입당 안 하는 것은 아닐까? 입당을 하더라도 언제 할까? 조마조마하면서 애태우면서 기다렸던 분들이 7월의 마지막 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는 것을 보고, 자, 됐다. 이제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입당해야 되겠다 하면서 입당 러쉬가 일어난 게 8월, 9월에 신규 입당한 당원들의 다수라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본격적으로 캠프의 조직을 확대했는데요. 윤석열 후보 캠프에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고 합류한 당협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전체 당협위원장, 전체 국회의원들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8, 9월 2달 동안 또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신규 당원들을 많이 가입하는 당원 배가 운동에 앞장섰죠. 더 큰 국민의힘이라는 캠페인도 윤석열 후보가 진행했습니다. 은평갑 지역에 가서 이 외부에서, 은평갑이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모지인데 상당히 어려운 험지인데, 불과 몇 시간 안 되는 그 짧은 활동 기간 만에 무려 현장에서 1,500장의 신규 당원 가입 원서를 그냥 동내버렸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은평에 뜨니까 현장에서 신규 당원이 1,500명 가입했어요. 그 한두 시간 남짓한 시간에.
그런 저력을 윤석열 후보가 보여줬기 때문에 신규 당원이 많이 투표해서 그 당심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저는 과감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예언하건대 3차 본경선에서 당원 투표 윤석열 후보가 더 많이 받을 겁니다. 1차, 2차 당원 투표 더블 스코어였다면 3차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7월 30일에 전격 입당한 윤석열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8, 9월에 대거 가입한 당원들의 비율이 8, 9월 신규 입당자 중에서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전당대회 돌풍이나 여러 가지 이 국민의힘의 혁신을 기대하고 가입했던 신규 당원분들 상당히 많죠. 근데 그분들은 주로 6월과 7월에 집중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도 또 상당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죠. 그런데 8, 9월 가입자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의 입당 시기와 맞물려서 생각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입당했기 때문에 나도 입당한다는 그 비율이 높을 거라고 확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부 다 포함시켰을 때 역선택,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거나 정권 연장을 바라거나 심지어는 이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판단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킨 사실은 말도 안 되죠. 어쨌거나 전부 다 포함시킨 보수 적합도 여론조사를 봐도 지난 일요일에 발표된 PNR 조사 그리고 다른 여타의 여론조사들 아주 근소한 차이이거나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앞서는 결과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50%에 해당하는 국민 여론조사가 사지선다 방식의 역선택이 허용되는 좀 이해 안 되는 이 룰로 치러지는 국민 여론조사라 해도 여기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정확하게 반영된 국민의힘 전 당원 투표에서는 8, 9월 신규 입당한 사람들도 상당수 윤석열 후보 때문에 입당한 사람들일 것이고 지난 1, 2차 전 당원 투표나 당원 여론조사의 결과도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더블 스코어 이상이라면 변수가 없이 아주 확실하게 압도적인 승리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경선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목하고 가야겠는데요. PK 지역의 국회의원,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8명이 동시에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캠프에 합류했죠. 부산의 황보승 의원이나 울산의 이채익 의원 등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경선 막바지에 현역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데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냥 기다렸다가 이왕 경선 거의 다 끝난 거 이기는 후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역 의원 8명이 경선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그것도 PK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는 것은 누구보다 이 정무적인 흐름에 예민한 현역 국회의원이 봤을 때 승부의 추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만 보다 확실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국회의원들이, 현장의 정치인들이, 정치와 선거가 직업인 사람들이 느꼈다는 뜻 아닐까요? 상당수의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합류한 것, 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태경 의원이 들어온 것, 이 영향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하태경 의원과 윤석열 후보는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정말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상의 파트너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난 토요일에 대구를 방문했던 윤석열 후보, 서문시장에서 하태경 선대위원장, 또 주호영 선대위원장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많은 대구의 이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하태경 후보를 반겨주더라고요. 그리고 하태경 후보 얼굴도 굉장히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태경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전통 보수층에서 다소 약한 지지세가 있었다면 이 대구 서문시장에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 그들로부터 이 전통 지지 당원들, 전통 지지층, 보수의 심장 TK로부터 환영받는 경험을 했고 대신 그동안 꾸준하게 노력해온 이 청년층을 향한 구애가 본선 과정에서 2030 표를 다시 가져오는데 하태경 의원이 또 윤석열 후보 캠프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는 영입들도 있었고요. 당협위원장들이 그냥 줄 서려고 뭐 홍준표 후보 주장처럼 공천받자고 그렇게 지지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많은 당협위원장들과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는데요. 당협을 위원장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난 지 오래입니다. 핵심 당원들, 우리 당협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그 당원들이 마음으로 지지를 보내주고 동의하지 않으면 결코 손쉽게
당원들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고 나는 이 후보 지지할게요 라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 그 지역 당원들의 마음이 당심이 돌아서면 그 여파는 당협위원장, 현역 국회의원이 고스란히 다 맡고 책임져야 되는데요. 밑바닥 민심, 이 지역에 간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현장에서 책임 당원들 한 4, 50명 간담회할 때 느끼는 민심이, 당심이 윤석열 후보에게 기울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과 당협을 유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부담 없이 우리 지역구 당원들의 뜻이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결코 국회의원 한 명, 당협위원장 한 명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지지 선언이나 캠프 합류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당원들이 반대하면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해도, 아무리 당협위원장이라 해도 이런 부담스러운 선택을 내리기가 쉽지 않죠. 당원의 반대를 무릅쓰는 당협위원장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밑바닥 민심, 정말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지역의 핵심 당원들, 책임 당원들이 그 누구보다 열렬하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같은 이 마음의 동기화가 어제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근 1, 2년 가까이 아주 깊이 있게 형성된 그러한 일체감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그런 부름을 받아서 당협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국민 캠프에 합류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 당직을 맡은 현역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절반 가까운 40명 조금 못 미친 현역 국회의원들과 120명에서 150명 가까운 당협위원장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지지는 결코 강조하지만 줄 세우기에 의해서가 아닌 그 지역 당원들의 당심과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또 경선에 참여한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5억의 정치 후원금이 단 하루 만에, 정확히는 20시간 15분 만에 마감된 것.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보신 것처럼 끝도 없이 2층까지 올라가는 인파로 윤석열 후보가 가는 곳마다, 가는 시장마다 마비가 되는 것. 여야를 통틀어서 그 어떤 후보도, 이재명도, 이낙연도, 홍준표도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모으는 그런 모습. 현장에서 확인되는 그러한 민심과 당심. 윤석열 후보만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선 끝까지 최선을 다하되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과 김동철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 호남 정치의 거목 두 분이 윤석열 후보를 전격 지지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 두 분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주선과 김동철은 호남 정치권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존재죠. 호남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주선 전 의장과 김동철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데 정말 많은 고민과 숙고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 내부에서의 어떤 반발, 당장 민주당에서는 비판 성명을 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상했음에도 두 분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일단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어야만 이 친문 같은 이 개파 집중주의, 그리고 국민의힘의 과거 좀 구태적인 모습들까지도 다 극복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합리적인 중도와 진보까지 아우르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이 두 분도 고심 끝에 지지 선언을 한 데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권교체할 수 있다는, 정권교체해서 대통령이 된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으니 참 어려운 결단을 또 내려주실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도 몇 번이나 공식적으로 말했죠.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이 될 것이고 대장동 게이트에 발목이 묶인 이재명 지사는 중도표를 얻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로 정권교체가 될 것이다 라고.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언론에 대고 공신력 있게 말한 겁니다. 호남 정치의 거물 두 분이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라면, 홍준표 후보라면 박주선 전 의장이나 김동철 전 원내대표가, 호남 정치의 거목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런 상상은 하기 힘들겠죠. 윤석열이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가리지 않고 여야 가리지 않고 기득권,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왔던, 공정과 상식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줬던 윤석열이기 때문에
김동철, 박주선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기꺼이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확신에 타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신규 당원의 문제, 그리고 속속 합류하는 현역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 하태경 선대위원장, 또 김동철 전 원내대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김종인 전 위원장의 호언장담까지. 오늘의 팩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최종 경선에서 윤석열이 이긴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고 정권교체에 성공해서 다음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구성되게 될 것입니다. 방심할 수 없습니다.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선이 끝이 아닙니다. 본선을 위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캠프 구성원이든 아니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절차탕마해야겠죠. 신발끈을 꽉 조여매야겠죠. 다시 뛰어야겠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야겠죠. 그러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위에 당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윤석열이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밀어라. 윤석열이어야 제대로 된 정권교체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더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방송되었던 이 성열이 형 TV 시즌1 마지막 회에서 전화 연결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입으로요. 걱정은 접어두고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오늘도 더 주위에 윤석열이 된다, 이긴다. 같이 윤석열로 함께 정권교체 하자고 말하는 저와 시청자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를 들고 또 기쁜 소식을 들고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정권교체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